안녕하세요. 오늘은 서비스 달인의 비밀 노트 2탄 매니저 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책은 세종서적에서 2014년 8월에 출판한 책입니다. 당신은 어느 회사의 사장입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다 관리는 할 수 없겠죠? 직원을 뛰어난 고객 서비스 전문가로 키울 매니저를 육성해야 합니다. 매니저를 키우기 위한 코치 기술이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은 포부를 갖고 노력한 끝에 매니저나 슈퍼바이저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매니저가 된 후에 가장 먼저 깨달은 것 중 하나는 상사에 대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호감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인데요. 대부분의 직원에게 상사란 욕과 다름없는 불쾌한 단어입니다. 대부분의 조직은 매니저들에게 상사 노릇을 하기보다는 코치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됩니다. 코치의 역할로 중요한 게 직원이 슬럼프에 빠질 경우입니다. 훌륭한 매니저는 인내심을 갖고 직원에게 지속적인 신뢰를 보여야 하는데요. 특히 결과가 좋지 못해 자신감과 자존심이 흔들릴 때는 더욱 그래야 됩니다. 훌륭한 노력은 결국 결실을 맺을 거라는 믿음을 심어줘야 하는데요. 이러한 신뢰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일에 집중하도록 해주며 무모한 변화를 시작하려는 유혹을 줄여주고 일에 대한 노력을 높여주고 두려움을 줄여줘야 합니다. 코치를 할 때 직원의 시도가 실패를 하고 그 이유를 당신이 알고 있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충고는 충고에 대해 거부감이 없어야 효과적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데 직원을 참여시키고 단정적인 말은 피해야 합니다. 권위적이거나 위압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우호적 자세를 해야 되는데요. 적절한 질문과 적절한 경청을 해야 합니다. 비난하거나 초점이 없거나 어떤 방향으로 유도하지 말고 진지하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가 있는데요. 팀의 분위기를 흐리고 다른 동료들에게 안 좋은 행동을 계속하는 경우입니다. 고질적 문제점을 안고 있는 한 명의 직원을 바로잡는데 정신이 팔리면 오히려 팀원 전체 성과가 나빠질 수 있죠. 더욱 나쁜 것은 그렇게 하면서도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부지불식간에 팀원에게 말하는 것이 됩니다. 징계는 자존심을 꺾어버리거나 상처를 남기는 일이 없이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취해야 하는데요. 솔직해야 하며 분노를 표출해서는 안 됩니다. 징계를 받은 직원은 징계에 집착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자신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서비스 코치 기술 중 적극적인 격려입니다. 오늘 무엇인가 잘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내라 라는 말은 세월에 걸친 경영의 지혜를 간결하게 표현한 단어인데요. 칭찬과 포상은 자발적인 협조를 끌어내고 일에 헌신적이게 하게 합니다. 공식적으로 떠들게 하기 방법은 성과가 뛰어난 직원에게 상금과 상품을 주는 것이고요. 공식적으로 조용히 하는 방법은 조그만 포상도 커다란 포상만큼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명찰이나 커피 잔, 기념품, 트로피를 증정하는 방법이죠. 비공식적으로 당신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쓴 쪽지를 주거나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일 잘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도 훌륭한 칭찬 방법입니다. 최고 경영자가 자필로 써서 보낸 귀하가 보여준 훌륭한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는 글은 오래 기억이 남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직원에 대한 코치도 해야 되겠죠. 웩슬리 게리 레이던 박사의 연구 결과입니다. 조직에서 인적 자원 개발과 트레이닝을 연구하였는데요. 코닝 유리 회사가 3년간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매니저가 주도하는 체계적 신입사원 입문 교육을 받은 직원은 그러한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은 직원보다 이직률이 69% 낮았다고 합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사는 신입사원이 회사 상황을 충실히 소개받으면 제 기량을 발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2개월 줄어든다고 합니다. 신입사원 교육은 훈련에서 업무로의 전환인데요.
훈련에 앞서 기대하는 바에 대해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사전 숙제를 부여하시고요. 2, 3일간 업무를 떠나서 훈련받는 직원에게 훈련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몇몇 과제를 주셔야 합니다. 훈련에 참석했던 직원들과 대화를 하며 그들이 접한 새로운 아이디어, 기술 등에 대해서 나누는 대화는 훈련의 성과가 일에 적용될 수 있게 해줍니다. 월요일 아침보다는 주말에 훨씬 관심이 있는 사람도 많을 텐데요. 즉석에서 직원에게 동기를 부여하세요. 마귀 같은 고객들을 상대하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직원을 발견한다면 그 자리에서 감사의 표지를 나누어 주세요. 좋은 성과에 대해 주목을 받게 해줘야 됩니다. 일을 잘 수행한 직원이 자신의 사례를 나머지 팀원에게 설명한다면 이중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때론 포상이 징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최고상을 받은 직원이 은행 행장과 점심 식사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이 직원에게는 포상이 아니라 징계일 수가 있겠죠. 최고 높은 사람과 식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포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되게 싫은 이벤트였을 겁니다. 당신이 직원에 대해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 그리고 직원이 포상이라고 여기는 것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좋은 성과를 내는 직원에게는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의무가 있겠죠. 기회를 제시해야 합니다. 가끔 자료를 수집하는 직원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직원은 단순 고객 서비스 요원에 머무르지 않고 관리자가 되기를 원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직원에게는 보고의 일부를 담당할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보고에 대해 세심하게 논의를 하고 당신이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지 않는다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서 커다란 기회를 망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코치가 힘들어하는 9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성과가 부진한 직원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에는 찬란하게 빛나던 스타가 현재 저조한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직원의 능력에 비해 성과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그러한 격차를 좁힐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죠. 성과가 부진한 게 일시적이 아닌 경우 보통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업무가 직원의 적성에 맞지 않는다면 새로운 일을 할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구제불능이 되도록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일이 끝날 때마다 당신이 직원에게 부족한 부분을 지적했을 수도 있고요. 매번 그러자 직원의 성과는 향상되기는커녕 점점 나빠졌을 것입니다. 이럴 때에는 당신의 코치 전술을 바꾸어 보세요. 잘못된 부분만 지적하는 대신에 전체적인 것을 평가해 주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좋고 나쁜 성과 모두에 대해 똑같은 관심을 쏟게 될 것입니다. 골치 아픈 습관을 가진 직원도 있을 것인데요. 수다스러운 직원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나치게 말이 많은 직원이 있습니다. 고객이 직원의 수다 떠는 것을 받아줄 시간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매니저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까요? 직원은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매니저가 친절한 대화와 수다스러운 대화의 차이가 나지요. 그러자 직원은 해결하는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일 안 하는 걸로 보일 수가 있겠네요 하고서 알아들을 수도 있겠죠. 이 책은 3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전편, 매니저편, CEO편 이렇게 3가지로 되어 있으니까 서비스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책사의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입니다. 고객 서비스 관련 다양한 비법이 제시되어 있는 책이고요. 비법과 함께 현장 예시를 들어서 실전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서비스직 중간 매니저에게 직원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유튜브에서 책사의 이야기나 수학이 알고 싶다 개인 채널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